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이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충북 각 시군별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공약들이 이재명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가운데 교통망 확충과 지역 특화 산업에 집중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청주시와 관련된 대표 공약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조기 완공과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조성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의 공약은 다목적 실내체육관 구축, 대형 쇼핑몰 유치 등 대규모 문화시설 구축에 중점을 뒀습니다. 충북 북부권은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유치와 수도권 전철을 제천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충주에는 복합 물류단지를, 단양에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 자원을 활용한 국립산림치유원을 짓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음성과 진천, 괴산 등 중부권 4개 군지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통망 확충에 집중했습니다. 진천군에는 수도권 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수도권 광역철도 GTX를 음성군까지 확대하는 등 철도 관련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반드시 이 청주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송으로 세종으로 대전까지 연결하는 CTX 고속철도 반드시 완공하겠습니다. 이 밖에 괴산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추진과 증평 좌구산 산악레포츠 복합단지 조성 등 문화 관련 사업들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자연경관이 우수한 영동과 보은 지역은 백두대간 관광벨트 조성과 속리산 생태문화 탐방로 개설 등 지역 특화 관광산업에 집중했습니다. 또 침수 문제가 빈번한 금강IC 이설 사업과 대전 옥천 간 직선화 사업, 국립국악원 영동 분원 유치 등도 약속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지난해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장애 영아를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공범으로 지목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의사의 변호인 측은 살해 방법을 말해줬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은 부모였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앞으로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갓난아기가 숨진 사건. 경찰은 부모와 산부인과 의사 60대 A씨가 함께 아이를 살해했다고 봤고 검찰 또한 이들을 공범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부모의 휴대전화에서 3명이 나눈 살해 모의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부모는 수개월간의 초음파 검사에서 보이지 않던 아이의 장애가 확인되자 의사를 만나 따졌습니다. 이때 의사 A씨는 신생아는 원래 질식하는 경우가 있으니 아이를 질식시키고 우유를 먹이다 숨진 것처럼 해라. 사망진단서를 잘 써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A씨 변호인 측은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법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A씨가 살해 방법을 말하긴 했지만 직접 행동에 옮긴 것은 부모의 선택으로 살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A씨는 공모 공동정범이 아니라며 경찰과 검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도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의사 A씨의 재판은 살인 혐의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를 놓고 앞으로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이게 될 전망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8일 청주 오송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과 시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17살 A군을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군은 관심 있던 여학생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누구든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으로 여러 개의 흉기를 갖고 등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만큼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20대 재소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저녁 8시쯤 교도소 독방 화장실에서 20대 재소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당직 근무자가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대전지방교정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교도소의 관리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이 곳곳에서 반복되는 가운데 충주 대형 폐기물 처리 시설을 주민 친화 시설로 재정립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민 공유 시설로 리모델링하자는 건데요. 지속 가능한 폐기물 정책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4년부터 가동되고 있는 충주시 칠금동 클린센터입니다. 충주 유일의 대형 폐기물 처리 시설로 침대, 가구 등 생활 폐기물을 선별해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충주시는 비소각형 폐기물 시설인 이곳을 신축 이전하기 위해 검토했습니다. 과거 매립장 부지였던 만큼 집안이 불안정하고 시민 이용이 많은 체육시설과 맞닿아 불편을 초래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치마 문제라든가 이런 안정성 문제 그리고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전을 한번 검토를 했었고요. 그런데 신축 후보지로 목행동 시유지가 거론되자 해당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주민 거주시설이 인접한 충주의 중심지이고 충전소 등 화재 취약시설이 대거 밀집해 있다는 겁니다. 수소가스라든지 충전소라든지 주유소 이런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위험성 요소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금능초등학교 있고 가까운데 목행초등학교 있고. 부지 이전 논의는 잠정 중단된 가운데 해당 시설을 이전이 아닌 주민 친화형 시설로 탈바꿈하자는 의견이 충주시 의회에서 제시됐습니다. 차폐형 구조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차장 등 열린 공간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겁니다. 막혀져 있는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좋은 점이 이제 분진 발생이 안 될 거고 소음 발생이 안 될 거고 외부에서 볼 때도 미관적으로 상당히 좋겠죠. 현재 하남시와 수원시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는 상황.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만큼 지역 현실에 맞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주시 의회에서 서충주 LNG 복합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두원 충주시 의원은 임시회에서 한국동서발전과 LNG 복합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인 충주시가 지난 2년 동안 충주 시민은 물론 충주시 의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며 시민과 시의회를 배제한 발전소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구체적인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 LNG 발전소가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준이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023년 드림파크 산업단지 내 LNG 복합발전소 도입을 내용으로 충주시와 협약한 뒤 지난 4월 산자부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345kV급 신장수에서 무주 영동의 송전선로 건립 사업을 추진하자 정영철 영동 군수가 즉각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정 군수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한전이 최근에서야 사업 계획을 통보할 정도로 사전 협의 없이 송전선로와 개폐소 설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 생존권과 재산권을 포함한 환경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게 뻔하다며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서관은 이제 정숙한 분위기에서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교육 도서관을 리모델링한 이유인데요. 조금 더 진화한 교육 도서관의 모습 한번 둘러보실까요? 김민영 기자입니다. 숨겨놨던 그림 솜씨를 자랑하며 웹툰 작가의 꿈을 펼쳐봅니다. 또 한편에선 학생들이 웃음꽃을 피운 채 실로 인형을 만듭니다. 건반과 음악 편집 프로그램으로 내갇힌 선율을 노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책만 읽는 곳이 아닌 문화가 어우러진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뭔가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도서관 약간 책만 보는 공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체험 많이 할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자주 올 것 같아요. 약간 그림 그리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되고 약간 진짜 재밌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충청북도 교육도서관이 1년 4개월간의 새 단장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1979년 개관 이후 독서와 학습의 공간이었던 교육도서관은 이제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미래 대전환 사회를 맞이해서 학생 중심 첨단 디지털 도서관으로서 인공지능 미래형 도서관의 인프라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지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서관 기능 전환의 핵심은 AI와 체험입니다. 도서관 곳곳에서는 AI 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을 접목한 이 로봇으로 책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식과 학문을 탐구하던 전통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문화와 첨단 기술을 접목한 도서관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전체 인구의 5%가 외국 국적인 다문화 사회로 충북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청주의 대표적인 이주민 밀집 지역 복명동에는 약 7,700명의 러시아권 이주민이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데요. 문화 다양성 주간을 맞아 이주민과 지역사회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 진료부터 일터 문제, 진학 상담까지 언어와 제도의 벽 앞에서 매일이 낯설고 복잡한 이주민들의 이야기. 해결하기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발생하게 되는 걸 제가 보게 되면서 고려인 관련된 문제, 이주민 관련된 문제들이 심각한 상황에 올 수가 있겠구나. 이주민 250만 명 시대 문화 다양성 주간을 맞아 이주민과 지역사회의 공존을 모색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청주 아트센터 올리브에서 열린 이번 행사 주제는 디아스포라 이주의 시대. 이주민과 이명상 재외한인학회장, 충북대 김태욱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소통의 장을 열었습니다. 충북 내 이주민들이 5% 인구에 육박할 정도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요. 공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환경들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충북문화재단이 문화예술교육의 관점에서 기획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정착 경험과 다양한 사례들이 공유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어려움이랄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장 한편에는 중앙아시아계 이주민의 삶을 기록한 충북 디아스포라 아카이브 전시도 열렸습니다. 오는 24일에는 문화예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문화다양성 축제도 열립니다. 앞으로는 고려인들이 그냥 단 외국인들 아니고 정말 한국 사회의 동포로서 그다음에 고승원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이해를 넘어 공감과 연대가 필요한 시대. 서로의 차이점을 알아가고 존중할 때 비로소 공존과 상생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어제 정기 항공 노선 취항을 앞둔 일본 홋카이도 오비히로시 시장을 만나 관광과 지역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청주 오비히로시 정기 노선은 오늘 첫 취항합니다. 오비히로시는 홋카이도 남동부에 위치한 인구 16만 명의 도시로 일본 유명 관광지인 삿포로와 차량으로 3시간 거리여서 연계 관광이 가능합니다. 충청북도가 도청 본관을 리모델링에 추진하고 있는 복합 문화공간의 명칭을 그림책 정원 1937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명칭은 공모를 통해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됐으며 1937년도 도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건립된 도청 본관의 역사성을 담았습니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설계의 완성도를 높여 2026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